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끝난 나스닥은 옵션 만기일 지나면서도 여전히 강세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숏 위주로 모여 있고요. 이제 9월 고점에서 7월 고점 변곡 라인의 가능성만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지난번에 만들어진 요 갭을 침범하기 전까지는 계속 강세의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계속 달리면 우리도 아침에 이제 갭이 뜰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우리는 뭐 준비가 덜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어거지라도 이렇게 같이 끌어올려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였던 흐름들 중에서 나스닥이 항상 강할 때, 나스닥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강하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갭 상승 후 음봉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장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보면은 이제 전체 봉 중에서 한 60%에서 70% 3분의 2 정도는 진짜 음봉이 차지하는 적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갭 상승 후 음봉을 많이 보였는데 요즘 장이 이제 그런 흐름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과 우리가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하면서 그에 따라 이제 안 그래도 전체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대금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2조 2천억이 갔는데 삼성전자가 2등으로 8천억 정도 거래대금을 보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상장 효과로 다른 것들이 많이 죽어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코스닥은 좀 빠졌지만 코스피는 0.7%대 빠졌고 코스닥은 이제 1.49, 1.5% 정도 빠졌는데 빠진 하락 폭 대비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꽤 많았죠. 장중에는 2,100개까지도 갔고 그래서 2,000개를 오후장에 좀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종목수 이제 등락 비율 상으로 종목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았고 그게 프로 머티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지금 거래 대금에 약간 거래가 좀 불균형되어 있는 상태니까 너무 지금 무리하게 빠져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엔터주들이 조금 실적 부진 전망에 바스켓으로 좀 묶어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었죠. 금요일에는 JYP 또 꽤나 많이 빠졌죠. 그동안 강한 장기 추세를 유지했던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JYP가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인 241선을 이제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도 지켜주던 그런 라인들이었는데 이번에 그 자리를 또 이탈을 해버렸어요. 색깔이 왜 이러냐, 그죠? 여기를 좀 이탈하는 모습.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또 도래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완전히 이탈해서 이제 추세 하방으로 내려오는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단체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그래서 조금 더 엔터주들의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주식 선물에서 숏을 공략하기 좋은 상태도 되기도 하죠. 근데 엔터주들의 흐름, 자, SM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SM CNC가 아니라 SM 장중에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SM이나 이제 YG 엔터나 보시면은 얘네들은 단독 행동을 잘 하지 않고 요즘에는 다시 묶어서 좀 같이 가죠. 하이브도 그랬고요. 이게 내년도에 이제 실적 부진이 예상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소비가 침체, 미국도 이번에 소매 판매 진표 발표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소비가 많이 위축됐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금리에 이제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불필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비필수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좀 생겼습니다. 의식주에 해당하지 않는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경향,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 안 사고 이제 명품 소비도 좀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엔터주에서 뭐 이제 뭐 여유가 있을 때 보통 사는 것들, 뭐 굿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전망이 좀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보유,
저희 소속 연예인 리스크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내려왔죠. 뭐 재계약 불발됐던 YG 쪽도 있었고 뭐 그런 뭐 같이 묶여서 좀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좀 현물 가지신 분들은 이럴 때 좀 보유 축소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내려가는 중간에 이제 같이 투매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내려갈 자리들이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분간이라도.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떨어지는 거 섹터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공매도 효과를 거의 보지도 못했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일시적으로 에코프로도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효과로 상한가 간 뒤에 다시 원위치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가 지금 기대했던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정말 반짝이었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또 종목마다 또 달라요. 제가 밑에다가 좀 올려놨는데 보시면 공매도 금지 효과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하이브나 JYP, YG엔터 등의 엔터주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는 이제 공매도가 많았음에도 쇼커버링 현상이 지속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만 처리하고 말았던 그런 경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상장 효과까지도 없어지면서 더 이상 뭐 큰 재료가 당장은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됐죠.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까지 생겼고 징역 2년 구형 받으면서 이동채 회장이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너무 고집할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모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이제는 끝까지 공매도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이렇게 중간에 금요일에는 또 공매도 정책에 대해서 또 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목요일이었나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공매도에 대해서 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한 공매도들이 상당히 귀한 물량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집하면은 또 위험하다. 계속 이런 것들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DLENC 등 이제 그간 부실공사 이슈와 금리 인상 등으로 악재가 연속됐던 건설주들은 이제 그 건설주들 일부하고 뭐 리노공업이나 뭐 이런 반도체 일부들 지금 이렇게 됐네. 이렇게 리노공업 등 반도체 일부와 바이오 쪽 일부 종목들에서는 좀 괜찮은 쇼커버링 현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것들은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커버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GS건설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거 부실공사 이슈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것들, DLENC도 건설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좀 많이 내려갔던 것도 최근에 좀 쇼커버링도 많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보시면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래가 없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들의 어떤 호가 공급으로 인해서 거의 겨우겨우 유지되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좀 거래가 터지면서 또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또 커버링이 또 일어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발생합니다만 어쨌든 좀 개인들의 좀 관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종목들이 커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관심이 떨어진 상태를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 이제 익절도 하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공매도는 최종 익절을 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추가 물량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 이제 최종 익절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경향. 그래서 올라오는 경향이 강한 종목들, 이제 밑에서 쇼커버링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뭐 트레이딩하는 거는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만 한번 꺾이면 또 그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속성이 꺾였을 때는 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따가 다시 8번이니까 좀 이따 다시 보고요. 그다음에 3번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위클리 옵션은 월요일 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만기일인데 그걸 금요일에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12억인가 13억을 이제 개인들이 월요일 거 12억을 샀죠. 12억을 사면서 일단 상방 베팅 금요일에는 월요일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좀 다소 위클리 옵션 쪽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매도자들에 의한 월요일 주가지수 범위를 좀 추정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월요일에 좀 많이 좁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게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범위가 또 하방에 좀 치우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7.5와 320에다가 그 사이 그 바깥으로 이제 옵션 매도자들이 이제 진을 쳐놨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 1포인트 플러스를 해서 보면은 선물로 대략 338.5와 338.5나 이 정도 될 거예요. 338.5와 321 이 정도의 범위를 지금
주고 있는데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좁혀줬단 말이에요. 상당히 아래에 좀 치우쳐 있죠. 다시 분봉으로 좀 보고 그리면 338이면은 대략 이걸 좀 당겨서 봐야 되겠죠. 338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정도라고 볼게요. 여기 상단 338.5, 338.5와 하단 321 쭉. 이거는 분봉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일봉으로 보자. 이 범위 자체가 어쨌든 하방에 좀 쏠려 있는 그림이라는 거. 321.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게 좁혀질 거예요. 요 구간이 월요일이 되면은 요 사이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확률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정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종가 끝났는데 하방 쪽으로 위에로 이제 3분의 2 지점에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지금은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자체도 개인들이 콜베팅을 했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당일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야간 선물이 빠졌어요. 야간 선물이 332.90으로 뭐 조금이나마 0.2포인트 빠졌는데 어쨌든 갭 상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값이 싸지는 풋옵션에 몰릴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어디로 개인들이 쏠리는지부터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된 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주에 환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조 4천억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게 3조 원 4조 원 하던 거 3개월간 외국인들이 노력했던 포지션이죠. 3조 원 4조 원대에서 지금 급격하게 한 2주 정도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지금 1조 4천억 선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뭐 롤오버를 포함하면은 뭐 1조 한 6천억 7천억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상 범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평시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시로 돌아왔으니까 지금은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성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완전한 하방 배팅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포기해서 다른 쪽으로 좀 해지해서 잘 만들어서 올라왔고 특히나 개인들한테 손익분기 내주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은 지금 롱 포지션에 물려있던 상태였는데 그걸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장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의심을 해야 될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 약 3주 가까이 상승 반등장에서 선물 미결이 또 축소된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장에 연속적으로 바라본다. 상승 올라가는 추세가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올라가면서 선물 미결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격하게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요 상단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렁출렁 거친 파도처럼 출렁출렁 거리는데 요 상태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미결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물이. 그래서 요것 또한 상승 반등장에서 저항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 335와 336 사이의 저항은 분명히 센 저항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와 만나는 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6번 말고 7번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나스닥 강세가 좀 이어지면 우리도 이제 결국 그래도 돌파에 성공을 하겠죠. 나스닥이 뭐 계속 멱살 짚고 끌어올리면은 뭐 우리도 뭐 안 올라가고 배기겠습니까? 올라갈 텐데 내려오는 480 이평선은 이제 10년에 두 차례 맞는 강한 저항대 부근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코스피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려오는 파란 선 여기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48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 동안에 2년 지금 기준일부터 2년 전까지 해가지고 요 기간 동안의 평균가 추세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 상승하는 상태, 그 다음에 하강하는 상태 있죠. 근데 요 하강하는 상태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근데 요게 약 10년 이상 동안에 딱 두 차례 지금 나오고 있죠. 요거 그 전에는 보시면 없어요. 그렇죠? 쭉 보시면은 없습니다. 여기 이게 그다음 2009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2009년 그다음에 여기 2019년 요때 18년 19년 20년 여기 올 때 그다음에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을 지난 여기 그래서 내려오는 480일 이동 평균선과 만나는 게 지금 10년 동안 두세 차례 정도 되죠. 중첩된 거 포함해 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게 강력한 저항이다. 보통 하락하고 반등할 때 만나면 다시 한번 때려 맞는 경우. 물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내려오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내려오는 거였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보통은 그 매물벽을 소화하려면 강력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유동성으로 이걸 풀어갔잖아요.
유동성과 외국인들의 강력한 패닉장에서 롱 포지션 전환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갔던 건데, 돌파했던 건데, 그때처럼 이제 돈이 풀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로 가서 뭐 시장에 돈이 공급되면은 그것도 가능한 일인데, 지금 연준의 전망치를 보면은 금리 인하가 당장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연준에서 특히 뭐 파월 의장이 그걸 아직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25년이나 되어야 뭐 금리 인하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데, 분명 그게 좀 빨라지긴 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CPI 결과 보고.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섣불리 그렇게 또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좀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그걸 뚫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유동성 공급이 지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또 다시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480 자꾸만 막혔던 이 자리들, 여기 이 자리들, 이 막히다 보면은 뚫어내거나 강력하게 다시 막혀서 밑으로 한번 흔들어 줘야 된다거나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24년 장이 될 수도 있어요. 24년 전망에 대해서는 뭐 연말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안착할 때까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초반에 만든 것도 있잖아요. 우리 준비가 안 된 우리 시장을 처음에 끌어올린 건 나스닥의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이전에 나스닥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취약해진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5번으로 오면은 이제 개인들의 월물 옵션, 금요일에 좀 거래한 거 좀 특이했었죠. 이것도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언급 드렸던 거고, 구독자 공개방이나 정혜원 방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이죠. 금요일에 뭐 그것도 보면은 이제 금요일에 여기죠. 월물 옵션 계약수로 보시면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3만 계약의 풋옵션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3만 7천 계약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가격에 쭉 깔려 있는 건데, 뭐 크게 의미 없는 행사가도 좀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러나 어쨌든 개인들의 외가격 품매도와 그다음에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외가격 품매수가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아예 포기하면은 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인들의 품매도는 부담이 됩니다. 이제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하락하지 않는 하락 자세를 잡지 않으면 이거 외국인 금투의 외가격 품매수는 그냥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이 로또나 보험 같은 거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 안 되면 로또용지 구겨 버리듯, 그다음에 보험 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그냥 손해로 처리되듯, 비용으로 처리되듯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생겨버리면 그거를 힘을 더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의 외가격 품매수와 개인들의 외가격 품매도가 많았다라는 거, 이게 월요일 화요일에 뒤집혀지지는 않는지 그대로 가는지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20일 만기, 이제 월요일에 만기입니다. 월요일 만기인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의 큰 수익 종료가 예상됩니다. 이거 눌러냈던 거죠. 환율을 다운시킬 때 먼저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강력하게 1조 원 이상 매도해가지고 떨어뜨렸다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월요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뭐 가든, 그렇죠? 어쨌든 청산을 하지 않든 어쨌든 외국인들이 큰 수익이 됐을 거예요. 이제 떨어뜨리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후에도 새롭게 거래되는 월물에도 달러 선물이 또다시 외국인들이 매도 베팅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또 매수로 돌아서는지 거래 추이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반등장이 지속되냐 아니면 저항에 막히냐가 여기에 또 중요한, 이 환율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야 되고요. 7번은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8번도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됐고, 다음 주는 이제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효과로 폭등했던 11월 6일부터 여기죠.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요 막혔던 자리, 여기를 335와 336 라인인데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돌파를 못할 경우 다시 329.8 라인, 여기 노란선까지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라고 봐줘야 되겠고요. 갭을 메우러 내려와서 완성시키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돼요. 이제 갭을 메우러 내려올 때 끝까지 다 메우면 하방 압력이 더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막혀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큰 갭을 다시 밑으로 다시 침범해 버리면 하방 압력이 더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내려오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냥 돌파하는지 다음 주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는 몰라요. 수급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또 유지하는 계속 이어가는 또 수급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상태에서 나스닥이 강하니까 나스닥은 개인들이 계속 숏으로 가는 마당에 뭐 나스닥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도 좀 이상해요. 물론 그거를 한 방에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꺾이면은 그렇게 되는 힘이 또 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의 추세가 언젠가는 꺾일 텐데 그게 다음 주엔 나오지 않는지 뭐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변수가 많은 중립적인 상태, 변곡 상태에서는 사실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예측하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이제 시장에 펼쳐졌던 악재들도 갑자기 거쳐졌죠. 예, 모든 악재들 이거는 이제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수목금에도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다 거쳐버렸어요. 어두운 내용들이 불확실했던 내용들이 CPI부터 해가지고 막 거쳐버려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던 이제 수급이 겨우겨우 방어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뭐 방향을 위다 아래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분위기가 잡힌 다음에는 뭐 그렇게 좀 흘러가는 방향이 좀 나오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방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주에 여기를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생긴 강한 갭을 CPI 때문에 갑자기 생긴 갭을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스닥 때문이죠. 나스닥 영향, CPI 영향으로 갑자기 생긴 갭을 다시 메우러 내려오지는 않는지 이 두 가지가 오늘 이번 다음 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도저도 아니면 한 주도 미뤄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뒤에 이제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변화무쌍한 장세입니다. 이럴 때는 몸살이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몸살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뭐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도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23년도 자체가 그냥 내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확실한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몸살이고 기회 좋은 기회가 나올 때까지 조금 축소하면서 위축돼도 괜찮아요. 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신용하고 미수 쓰고 막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레버리지 일으키는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방어하면서 하이에나처럼 때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살아 있어야 다음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시간은 지나가고 풀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주말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카톡방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